자, 액션트 이제 판넬 전면 판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판넬은 캡틸딩을 해야 되는데 가까이 오시면 운전석 밑에 요 아랫부분을 보시면 여기 레버가 있어요. 요 레버를 제끼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레버를 이렇게 제끼면 앞으로 옵니다. 그 상태로 오셔서 전면 판넬부를 열으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지금 하는 순서는 시동 전, 아침에 시동 전에 점검하는 기본 사항입니다. 전면 판넬부.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부동액, 냉각수. 지금은 사계절용 냉각수라서 핑크색인데, 냉각수 점검할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적정한 위치에 있는가. 여기에 보면 민이라고 써져 있죠. 화살표가 있고. 요 밑에까지, 이 밑에 경계선 밑으로 내려가면 부동액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민이라고 써요. 민의 상부에 요 정도 찍혀 있으면 이게 정상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냉각수가 또 이거만큼 너무 많이 있어도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냉각수의 양, 냉각수의 상태가 핑크빛인가. 그 다음에 가까이 보시겠습니다. 냉각수 빛이 이렇게 맑은 빛인가 탁한 빛인가. 이렇게 맑아야 되는데, 냉각수가 만약에 탁한 빛이라 그러면 호스 같은데, 파이프 같은데 녹물이 났다든지, 아니면 오일 냉각기가 이상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EGR 쿨러에 이상이 있다든지, 그래서 오염 물질이 냉각수로 넘어온 거예요. 그때는 정비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가까이 보면 보조 탱크를 채워주는 볼트가 있는데, 이 볼트 같은 게 풀릴 수가 있어요. 볼트니까. 그럼 풀리게 되면 이 고무 같은 거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런 게 유림이 흔들리다 보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 보조 탱크가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에 깨지겠죠. 그럼 냉각수가 흘러내립니다. 그럼 냉각수가 빠지면 엔진이 붓거나 열을 받거나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맨 먼저 틸딩을 하고 맨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냉각수.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게 엔진 오일 게이지입니다. 엔진 오일을 보충을 하실 때는 여기다 보충을 하시고, 엔진을 교환할 때도 요즘은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여기다 엔진 오일을 보충을 하는데, 우리는 엔진 오일 게이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동을 끈 상태에서, 엔진이 식은 상태에서 엔진 오일을 점검해야 됩니다. 시동을 끄고 바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엔진 오일을 점검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건 안 돼요. 시동이 걸려 있으면 이미 엔진 오일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찍히고, 시동 끄고 바로 해도 엔진 오일이 다 밑으로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많이 찍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동을 아주 오랫동안 걸어놓지 않았을 때 점검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때는 시동을 어느 정도 걸어놓고 엔진을 충분히 식힌 다음에 엔진오일을 점검해야 돼요. 엔진오일 게이지를 이렇게 빼서 요 끝에 보면 점이 두 개 있습니다. 점 두 개와 두 개 사이에 중간 부분에 엔진오일이 찍히면 그게 정상인 거죠. 처음에 빼서 걸레로 저 끝부분을 다 닦은 다음에 다시 한번 깊이 넣어서 2, 3초 있다가 꺼냅니다. 꺼내서, 깊이 안 들어갔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깊이 여기까지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게 깊이 해서 식은 다음에 꺼내서 딱 보면 지금 중간 부분에 있죠? 중간 부분, 여기 중간 부분에 있으면 정상인 거로 우리가 판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점검을 하시고 항상 꼭 다 넣어줘. 이거를 열고 닫으실 때 기사님들이 너무 급한 마음에 막 해서 이 꼭지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꼭지가 끊어지는 거. 여기서 끊어지면 우리가 핀셋으로 잡아 빼도 되는데, 이게 저 밑에서 끊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것도 항상 조심해서 잘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보조인데, 이게 워시액이거든요. 워시액은 보통 우리가 1.8리터로 한 6병 반에서 7병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워시액을 사용하실 때는 워시액 버튼을 누르고 길게 워시액을 뿜는다고 유리가 잘 닦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워시액 버튼을 한 번만 살짝 누르면 와이퍼 브러쉬가 움직이고, 또 한 번만 누르면 불이 들고, 그렇게 해서
워셔액도 사실은 소비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아껴주셔야 되는데, 워셔액 통해서 밑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보면, 여기 보시면 요게 모터거든요. 아주 작은데, 여기서 요 모터의 힘으로 물이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와이퍼 브러쉬까지 가는 거죠. 요런 라인이. 근데 여기가 샌다면 요 모터가 망가진 거고, 워시액은 충분히 있는데 워시액이 안 나온다면 요런 부분, 연결된 요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요런 부분에 이제 연결이, 저런 부분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끊겨 있거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전면 판넬에서 우리가 뭐 점검할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여기 전기 배선을 모든 통제를 하는 스마트 정션 박스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샤워하지 말라고 샤워기 이렇게 하고 반대 이렇게 해놨죠. 이게 빨간 거로 해놔야 되는데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전기 부분에 쇼트가 나서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경고등이 뜨고 막 그러죠. 근데 요 부분은 여기는 항상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우리가 세차할 때 탑을 들어서 여기를 들어서 앞에 한번 닦는다고 그러는데 이쪽엔 되도록이면 물을 안 뿌려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게 라지에이터, 인터쿨러, 에어컨 라지에이터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전부 다 물이 다 통과를 하는 건데, 물이 통과하면서 다 냉각을 시켜주는 거겠죠. 근데 냉각을 시켜주는데 망가지면 손상이 되면 물이 셉니다. 근데 우리가 쉬운 말로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인터쿨러 라지에이터가 터지면 차가 주행을 못하죠. 바로 견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전방 안전거리를 확보해 놓고 전방 추돌을 피해야 우리가 더 많은 손실을 줄일 수가 있고 우리 기사님들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히터 호스인데, 라디에이터에서 그 냉각수가 부동액이 히터 코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순환을 하는 거예요. 한 바퀴로. 그러니까 우리 집에 보일러가 순환하듯이, 보일러 파이프가 순환하듯이 물이 한 바퀴를 순환하거든요. 그러면 저 안에 히터 코어가 회전을 하면서 안으로 따뜻한 바람을 부어주는 건데, 히터 코어가 망가지게 되면 이 호스는 멀쩡한데 이 안에서 물이 흐릅니다. 근데 어디 밑에 새는 데는 없는데 여기서 물이, 이 앞쪽에서 위쪽에서 물이 흐른다 그러면 거의 100% 히터 코어예요. 그때는 여기 반도를, 클램프를 클러서 이 호스를 딱 클러서 요걸 끌어서 빼서 호스를 딱 꺾어 놓으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물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우리 엔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히터로만 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것만 꺾어 놓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에어컨, 이건 이제 에어컨 컨덴서 파이프인데, 에어컨은 슈즈도 안 나가고 에어컨 펌프는 도는 것 같고 한데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망가진 겁니다. 여기에 물기가 있는데 에어컨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을 해서 에어컨 라인에서 결빙이 생겨서 에어컨 가스가 순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에어컨을 잠시 중단했다가 한 5분 정도 중단했다 켜주면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무런 물기도 없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에어컨이 안 된다. 그러면 에어컨 자체에 콘덴서라든지 콤프라든지 에어컨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정비 공장 가서 점검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요 양쪽에 이렇게 조그만 고무통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탑쇼바예요. 우리가 정밀용어로는 탑 벨로로우즈, 에어 벨로로우즈인데, 요거는 탑의 완충작용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석에 완충작용을 하는 거지만, 요 완충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운전자도 피곤하지 않지만 차량도 무리가 안 가는 거겠죠. 이 완충작용 밑에 보면 요 가운데 부싱 같은 게 있어요. 요 부분도 그렇고 요 부분도 그렇고 저 안쪽 부분도, 요런 부분에 고무가 튀어나왔거나 벌어져 있으면 요 부싱을 교체해야 됩니다. 근데 요 탑 부싱 같은 경우는 탑 벨로로 부싱은 별로 안 나가는데, 굳이 드래그 링크라든지 저 밑에 드래그 링크라든지 요런 탑쇼바라든지 요런 데는 요게 많이 움직이는 거니까, 현가 장치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 많이니까 요 틈새가 많이 벌어졌다 그러면 정비 공장에서 점검을 받고 교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에어라인은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이 에어라인, 우리가 에어가 어디서 새는지 모른다 그러면 시동을 걸은 상태에서 봐야 되는 게 있고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에어 소리를 들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에어가 시동을 걸은 상태에서만 에어가 새는 게 있고 시동을 꺼도 에어 새는 게 들리는데, 이쪽에 있는 건 거의 시동을 끄면 에어 새는 게 안 들립니다. 왜냐면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에어를 분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 보면 에어가 새는 소리가 칙칙칙칙 하는 게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배선 반도를 클러서 케이블 타이를 딱 끓는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만져보면 어서 새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터치를 사이즈별로 나눠 드렸어요. 원터치를. 그래서 보면 거의 여기서 에어가 새는 이유는 이 호스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구멍이 난 거예요. 조그맣게. 그러면 그 부분을 가위로 절단을 해서 우리가 원터치 호스 준 거로 또 끼워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 주행에 가장 중요한 오무기어인데, 여기가 요거는 이제 핸들 조인트죠. 핸들 조인트가 오무기어, 핸들에서 핸들 조인트를 돌리면 핸들 조인트에서 오무기어를 이동시켜서 오무기어에서 현자장치를 이용해서 드래그 링크를 이용해서 우리 바퀴를 조향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오무기어에 지금은 깨끗한데 시차니까 보면 오일이 여기에 뭐 먼지나 이물질이 낄 수가 있죠. 차가 다니는 거. 근데 오일이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는 어서 파워오일이 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파워오일이 새고 있으면 그거는 많이 새면 핸들이 조향이 안 되니까 그건 꼭 체크를 해서 점검을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따가 설명했는데, 요거는 이따 우리가 이제 탑 틸딩 할 때 쓰는 손잡이에요. 요 탑 틸딩 손잡이. 요거는 이제 와이퍼 링크, 그다음에 와이퍼 링크에 함께 돼 있는 이제 모터입니다. 예전에는 링크와 모터가 따로 분리돼 있어서 모터만 교환하고 요거 파이프 링크도 링크 같이 따로 교환했는데, 지금은 이게 한 세트예요. 와이퍼 브러쉬만 따로입니다. 와이퍼 브러쉬 요 상태만 따로고, 요게 한 세트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주의해 주시고, 여기도 전기가 꼭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클러서 빼는 건데, 이렇게 클러서 빼는 거거든요, 전기를. 근데 이게 클러서 뺀 다음에 우리가 저걸 할 때 잘 체결을 안 해놓으면, 딱 소리 날 때까지 이렇게 체결해야 되는데, 체결을 안 하면 그 틈새로 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상 조심하시고. 자, 이제 와이퍼, 우리 이게 하나 빠졌구나. 이게 탑 틸딩 쇼바인데, 요게 망가지면 이게 앞에 판넬이 올라가서 고정이 되는데 고정이 안 되고, 탑을 올려놔도 판넬이 지가 혼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유압이 망가지면. 이거는 교체하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정비 공장 가실 필요도 없고, 부품만 사시면 우리 기사님 쉽다는데, 여기 키를 드라이버로 똑 빼면 키가 벌어져요. 그러면 혼자서 그냥 지가 나옵니다. 낄 때는 이 키를 벌릴 필요도 없이 새 거는 갖다가 힘껏 툭 쳐서 밀으면 딱딱 하고 잠겨요. 우리가 클립 잠기듯이 그렇게 잠기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앞에 판넬이 올라갔는데 고정이 안 되고 쭉 내려온다, 그럼 요게 망가진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요것만 사다가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에 보면 저기 안티롤바라 그래요. 이게 안티롤바라 그러는데, 차가 충격을 받았을 때 이 뒤로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잡아주는, 좌우를 잡아주는 거든. 이 안티롤바 부싱도 보면 여기에 보면 이 안에 고무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 안에 부싱들을 우리가 점검을 또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차가 충격을 먹거나 하면 이게 휘거든요. 근데 그럼 못 써요. 그리고 이거는 부싱이 망가지면 거의 이 안티롤바를 통째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자, 제가 작은 키가 아닌데도 저도 밑에서는 와이퍼 브러쉬를 교환을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차체들이 높으니까. 와이퍼 브러쉬 교환할 때는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으로 오셔야겠네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이 키를 이렇게 손으로 누르고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빼서 와이퍼 브러쉬를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죠. 요 키예요, 요 키. 근데 요 키가 다들 이 와이퍼 브러쉬를 사면 키가 좀 틀려요, 차마다. 그래서 요 키를 잘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키가 안 맞는다, 여기하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빠져요. 빠져서 새로 산 와이퍼 브러쉬 키를 빼고 이 키를 끼면 되거든요. 이렇게 빼서, 그러면 키를 끼면 이렇게 딱 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맞냐면, 자, 낄 때도, 와이퍼 브러쉬 낄 때도 볼게요. 저기죠?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당기면 되면 여기에 보면 요 구멍에 키가 이렇게 요 핀이 있어요. 그럼 핀이 딱 걸려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고정이 되는 겁니다. 와이퍼 브러쉬. 자, 여기까지 전면 판넬부를 설명을 마쳤습니다.